자, 그럼 여기서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통신장애 문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KT 통신장애 원인 뭘로 나왔나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되기로는 라우팅 오류이다 이렇게 KT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라우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는 데이터를 보내올 것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면 짧은 거리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요청들을 수신하고 발신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차량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경로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우팅이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류가 나서 이러한 오류 때문에 이제 특정한 경로에 예를 들면 정보가 몰린다든지 그 트래픽이 일정 구간에 발생한다든지 과다하게 발생한다든지 그러면서 통신망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라우팅 오류가 왜 일어났느냐를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KT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가정해 보기로는 라우팅과 관련된 장비가 이제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장비를 뭔가 개선하거나 또는 이제 조작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거에 따라서 어떤 기계의 오류인지 직접적인 사람의 어떤 오류인지가 좀 갈릴 것 같아서 이 원인을 빨리 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원인을 초기 발표하는 과정에서 KT 해명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좀 혼란도 있었는데 애초에는 뭐 디도스 공격, 그러니까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는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어떤 접속량을 의도적으로 특정한 이제 통신망에 좀 일으켜가지고 그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리게 해서 이렇게 좀 마비시키는 그러한 어떤 공격 방법을 일컫는 말인데요. 지금 이 KT 통신망 오류가 이 접속 불가되는 이런 오류들이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디도스 공격에 의한 피해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올 때도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좀 상당히 좀 가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공격 때문에 이 디도스 공격 때문에 특정한 어떤 웹페이지가 마비된다거나 이런 일은 좀 가능해도 어떻게 통신망 전체가 전국적으로 마비될 수 있겠는가? 그 정도의 디도스 공격 규모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는데요.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 좀 결정적으로 좀 KT의 해명이 좀 꼬인 부분이 이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영어 약자로 KISA 키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키사 측에서 이제 밝히기로 KT로부터 디도스 공격의 신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도스 공격에 의한 피해다라는 것은 이제 오류이거나 거짓 해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면서 라우팅 오류로 이 원인을 이제 다시 이제 정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떨어진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또 복구에도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 KT는 원래 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가 좀 부실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가기관 통신망에 오류가 발생해서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그냥 우리의 일상의 어떤 불편을 넘어서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의 리포트 또 보셨듯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데를 넘어서 국가기관에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기관 통신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이 오류를 일으키는 것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오류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일종의 플랜 B 이런 것들이 바로 가동이 되어서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가동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상황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이 됐다면 신속하게 복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KT가 이 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자로서의 어떤 의무라든가 책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KT 내에 이제 KT 세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KT가 예를 들면 탈통신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워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왔는데 그게 결국은 본연의 임무인 이 국가기관 통신망을 관리하는 그러한 임무를 망각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게 사고의 원인 아니냐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오늘 장사를 못하거나 뭐 주식 투자 등에서 좀 피해를 봤던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KT의 이제 인터넷 사용 약관입니다. 네. 이 인터넷 사용 약관에 보면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벌어진 상황은 사실 1시간에서 그렇죠. 2시간 정도 이제 불통이었거든요. 이 규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애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보상 범주에 배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광범위한 어떤 접속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조항을 그냥 적용을 하는 걸로 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용자가 이제 부담해야 될 통신료의 어떤 그런 이제 통신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여기에는 예를 들면은 앞서 보셨듯이 어떤 이 자영업자가 이제 결제를 못해서 생긴 손해라든가 주식 거래를 하다가 그렇죠. 제때 이제 거래를 못 해가지고 생긴 손해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 아연국사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손해들을 좀 추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다 나서서 그렇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또 제한적인 어떤 지역에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해법이 가능할 것인가는 아직은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앞으로도 이제 문제인데 KT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SK라든가 다른 네. 통신사, LGU 플러스라든가 이런 통신사에서도 크고 작은 통신 오류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KT만큼의 이런 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정 정도 오류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결국은 KT도 그렇고 다른 통신사들도 그렇고 민간 기업들입니다. 이 민간 기업들이 국가기관 통신망을 이제 관리하거나 거기에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제 민영 기업들에게 과도한 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 그런 차원을 떠나서 결국은 이 초연결 사회에서의 국가기관 통신망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 개입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해법보다는 이 통신망을 관리하는 데 국가가 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들이 이번 기회에 빨리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